안녕하세요. 저는 네이버에서 개발자로 일하고 있는 홍영기입니다. 주제가 살짝 바뀌었는데요. 이전 주제는 뭔가 브이싱크를 어플리케이션에서 일반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원래 다루려고 했었는데 준비를 하다가 너무 일반적으로 다루는 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좀 범위를 좁혀서 이 브라우저에서 어떻게 브이싱크를 활용하고 있는지를 설명하는 주제로 바꿨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선 다른 많은 재미있는 트랙들이 있는데 좀 재미없을 것 같은 제 트랙에 오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러면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언제든지 손들어서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오늘 발표한 내용은요. 모니터는 이제 V싱크를 설명하기 위해서 우선 이제 백그라운드로 모니터는 어떻게 화면을 업데이트하는지, 그리고 이 V싱크가 사용이 되는 프레임 타이밍이 무엇이고, 그리고 브라우저에서는 어떻게 프레임 타이밍을 구성하고 있는지, 그리고 구성한 프레임 타이밍을 브라우저에서 어떻게 활용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예, 저는 네이버에서 이제 브라우저 개발에 참여를 하고 있고요. 또 틈틈이 이제 오픈소스 크로미움이라는 프로젝트 개발에도 참여를 하고 있는데, 이제 주로 여기서 이야기하는 브라우저는 크로미움에 대한 이야기가 될 거예요. 이제 크로미움이라는 브라우저는 이제 많은 모듈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주로 이 세션에서 발표할 내용과 관련이 있는 이제 뭐 프레임 타이밍을 담당하는 스케줄러 쪽에 제가 주로 컨트리뷰션을 하고 있고요. 그 모듈은 이제 브라우저에서 이제 프레임 타이밍을 관리하고 있는데, 뭐 새 프레임은 언제 생성하는지, 그리고 언제까지 프레임을 생성을 마무리를 해야 되는지 등등을 결정하는 모듈이고, 이제 그 모듈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개발한 자바스크립트 코드가 언제 실행이 될지, 그리고 뭐 페인팅이 언제 될지, 레스터라이제이션이 언제 될지 하는 등등의 일들을 결정하는 일을 담당하는 모듈입니다. 그래서 이 세션에서는 이제 이러한 일들의 의사결정에 기반이 되는 프레임 타이밍을 왜 그리고 어떻게 V싱크에 맞춰서 잡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예, V싱크는 이제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이제 하드웨어 시그널입니다. 그리고 브라우저는 유저 레벨 어플리케이션이고요. 언뜻 보면은 이 연관관계가 레이어가 달라가지고 연관관계가 없어 보이는 두 요소들이 어떻게 연관을 맺고 있을까요? 그리고 이제 브라우저의 윈도우 객체에 이제 리퀘스트 아이들 콜백이나 리퀘스트 애니메이션 프레임이라는 API들이 있는데, 이 리퀘스트 아이들 콜백은 최근에 이제 표준에 들어 제정이 되고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이러한 API들이 V싱크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제 이러한 의문들을 이제 풀어가면서 이제 브라우저와 V싱크와의 관계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선 먼저 들어가기에 앞서서 이제 배경 지식인데요. 이제 브라우저가 이제 V싱크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는 이제 우선 V싱크가 무엇인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섹션에서는 V싱크가 무엇인지 잠깐 공부를 해보고, 물론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있으실 테고 이미 알고 계신 분들도 많이 있으실 텐데요. 오늘 준비한 자료는 이제 처음 들으시는 분들께 설명을 한다는 생각으로 자료를 준비하였으니까 쉽더라도 이제 이야기를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설명은 모니터는 화면을 어떻게 업데이트할까 라는 의문을 가지고 이 의문을 풀어가면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모니터는 어떻게 화면을 업데이트할까요? 모니터가 화면을 업데이트해야 할 때가 되면 이제 그래픽 드라이버가 자신의 버퍼에 저장된 픽셀 데이터로 모니터의 화면을 갱신을 합니다. 그래픽 드라이버가 스스로 이 이미지 데이터를 만들진 않겠죠. 이제 어플리케이션이 요청을 하면 새로운 이미지를 이 그래픽 드라이버가 버퍼에 생성을 할 텐데요. 이 애플리케이션은 그래픽 드라이버의 새로운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 데이터나 오픈젤 API 같은 API를 사용을 해서 데이터나 커맨드들을 그래픽 드라이버에 전달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래픽 드라이버는
내부 메모리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버퍼에 이미지를 생성을 하게 되겠죠. 네. 그래픽 드라이버는 이제 애플리케이션이 요청한 내용들을 반영을 해서 자신의 메모리인 백버퍼에 그려놓습니다. 이 백버퍼에 그려놓은 새 이미지가 바로 모니터에 반영이 되지는 않습니다. 모니터의 화면은 이제 그래픽 드라이버의 또 다른 버퍼인 이제 프론트 버퍼라는 메모리에 저장된 이미지를 사용을 해서 업데이트가 되는데요. 즉 백버퍼의 이미지를 새로 구성하더라도 그 이미지가 프론트 버퍼에 옮겨지지 않으면 이제 어플리케이션이 만든 이미지는 모니터 화면에 보여지지 않게 되겠죠. 이렇게 버퍼를 두 개를 사용하는 것을 더블 버퍼링이라고 하는데, 이 버퍼를 두 개 사용함으로써 모니터 화면을 업데이트할 때 항상 완성된 이미지를 사용을 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의 버퍼를 사용을 하게 되면 그 어플리케이션이 만들고 있는 이미지를 모니터가 가져갈 때 완성되지도 않았는데 화면에 보이게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버퍼를 두 개를 두는 것이고요. 그래서 애플리케이션이 이제 그래픽 드라이버를 통해서 이미지를 완성을 하면 이제 백버퍼에 저장이 되고, 여기에 저장된 이미지를 모니터 화면에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제 프론트 버퍼에 옮겨져야 합니다. 이 작업을 이제 버퍼 스왑이라고 하고요. 이제 프론트 버퍼 영역을 가리키는 주소를 단순하게 백버퍼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음에 모니터가 화면을 업데이트할 때는 이제 예전에 백버퍼였던 애가 이제 프론트 버퍼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 그 새로운 이미지를 가지고 이제 모니터 화면을 업데이트하게 되겠죠. 모니터의 화면은 일정 시간 간격으로 업데이트가 됩니다. 그래서 LCD의 경우 60Hz의 주사율을 가지고 있는데, 이 경우에 60초에 한 번씩, 1초에 60번씩, 즉 16.6ms마다 프론트 버퍼에 저장된 데이터를 이용해서 모니터의 화면을 업데이트합니다. 따라서 새 이미지를 다음 화면 업데이트 때 보여주려면 그 전에 이제 백버퍼에 그림을 완성을 하고 버퍼 스왑이 돼서 그게 프론트 버퍼가 되어야 다음 모니터 업데이트 때 반영이 되겠죠. 네, 간단하게 이제 모니터가 이제 두 개의 버퍼를 사용을 하고 있고, 어플리케이션이 이제 그래픽 드라이브에 요청을 해서 이제 모니터에 업데이트 되는 것까지 이야기를 했는데, 티어링이라는 현상이 있습니다. 이 티어링이라는 현상은 이 한 화면에 다른 이미지가 이제 동시에 보이는 현상인데요. 이 현상이 왜 일어나게 되는 걸까요? 이제 앞서 알아본 내용을 잘 생각해 보면 이제 금방 답을 찾으실 수가 있는데요. 지금 보여지는 영상이 이제 티어링 현상을 시뮬레이션한 영상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그래픽 바가 하얀 바가 움직이는데, 하얀 바가 일직선으로 보이진 않고 이렇게 뚝뚝 끊겨서 보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현상이 바를 그릴 때 완결된 흰색 바를 한 번에 그리는 게 아니라 이 바를 그리는 도중에 다음 새로운 위치를 이동한 바가 화면에 업데이트가 돼버려서 지금 이게 정지 화면으로서 보시는데 이렇게 두 개의 이미지, 그러니까 한 번 흰색 바를 그리는 상태에서 다음 프레임에 보여져야 될 회색 바가 이제 같이 동시에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오른쪽 그림을 자세히 보시면은 이제 비슷하지만 서로 다른 세 장의 이미지가 한 화면에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을 티어링이라고 하는데, 이제 이 현상은 이제 모니터가 화면을 업데이트하는 동안에, 그러니까 모니터는 화면을 업데이트할 때 프론트 버퍼에 있는 값을 가지고 업데이트가 된다고 했는데요. 이 화면을 업데이트하는 동안에 프론트 버퍼가 한 번 이상 변경되는 경우에 생기게 됩니다. 즉, 이 모니터가 화면을 갱신하는 도중에 버퍼 스왑이 여러 번 발생해서 생긴 현상이 되겠죠. 그래서 이 티어링을 방지하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단순히 생각을 해보면 이 모니터의 화면이 업데이트 되는 도중에는 버퍼 스왑이 일어나지 않게 하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그래픽 드라이버는 그렇게 하려면 그래픽 드라이버는
언제 모니터가 업데이트 돼야 되는지 이제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때를 알아야 그래픽 드라이버의 버퍼 수압을 화면이 업데이트 동안에 그래픽 드라이버의 버퍼 수압을 금지를 할 수가 있을 테니까요. 그래서 이 모니터가 업데이트 될 때 떨어지는 신호를 이제 V싱크라고 하는데, 이제 이거를 이제 수직 동기화라고도 하는데요. 이제 V싱크가 사용이 되게 되면 이 V싱크 신호가 떨어지는 동안에 화면이 업데이트가 되고, 이 기간 동안에 그래픽 드라이버는 프론트 버퍼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못하게 금지가 됩니다. 그래서 V싱크가 적용이 되면 자연스럽게 티어링 현상이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V싱크 신호가 떨어지게 되면 그래픽 드라이버가 백버퍼를 프론트 버퍼로 스왑을 하는 것이 금지가 되기 때문에 모니터가 화면을 업데이트하는 도중에는 이미지 데이터가 바뀌지 않는 것을 보장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 티어링 현상을 위해 사용하는 V싱크 펄스가 이 모니터의 리프레시 레이트와 이제 일치하게 되기 때문에 이 V싱크 정보를 통해서 모니터 리프레시 레이트가 언제 어떤 주기로 일어나는지 이제 파악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V싱크를 끈다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내가 생성한 이미지는 모니터 리프레시 레이트를 신경 쓰지 않고 버퍼 수업을 하겠다는 뜻인데요. 그래서 예를 들어 모니터가 리프레시 된 뒤 다음 리프레시 되기 직전에 3번의 버퍼 수업을 했다면 첫 번째와 두 번째 이미지들은 모니터 화면에 보이지 않고 보일 수 없겠죠. 마지막 이미지만 보이게 되겠고, 당연히 티어링 현상도 이제 보이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보통 우리가 슈팅 게임 같은 것을 할 때 V싱크를 끄고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 이유가 V싱크를 켜게 되면 이제 프레임을 생성하는 주기를 모니터의 리프레시 레이트에 맞춰서 생성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풋 처리가 최대 그 프레임 인터벌만큼 늦어지게 되죠. 그래서 어떤 현상이 생기냐, 먼저 클릭을 했음에도 자기가 먼저 헤드샷을 받고 죽는 경험도 나오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경험을 많이 하게 되면 정말 고성능의 CRT 180Hz 이상의 고성능의 모니터를 이제 구입을 하게 되죠. 네, 이렇게 간단히 이제 모니터가 어떻게 업데이트 되는지에 대해 알아보면서 이제 V싱크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때 이제 프레임 레이트나 FPS, 티어링 등등에 대해 설명을 드렸는데,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면 여기 이 첨부한 링크가 정말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영화는 왜 24Hz부터 시작하는지, 그리고 부터 해서 정말 히스토리까지 설명 잘 하고 있기 때문에 궁금하신 분들은 이 링크를 한번 읽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럼 이제 V싱크를 간단히 설명을 드렸고, 이제 프레임 타이밍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매끄러운 애니메이션을 위해서는 이제 필요한 게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언제 프레임을 생성을 시작해서 언제 끝날 것인가 하는 컨트롤과 그 주어진 프레임 타임 안에서 어떻게 빠르게 새 이미지를 만들어낼 것이냐 하는 것인데요. 이 세션에서는 이 중에서 이 프레임 타이밍 컨트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제 프레임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는데, 이제 프레임은 이제 화면 업데이트 때 사용될 픽셀 데이터를 말하는 것이고, 프레임 타이밍은 새 프레임 생성이 언제 시작되어야 하고 언제까지 마무리를 해야 하는지를 가지고 있는 정보를 이제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절한 프레임 타이밍이 구성이 돼야 이제 매끄럽게 애니메이션이 이제 보여질 수 있게 되겠죠. 그러면 매끄럽게 애니메이션을 보여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선 프레임 드랍이 발생하지 않고 이제 프레임 간 시간 차이가 작으면서 일정해야 한다고 이렇게 써 놓았는데요. 우선 프레임 드랍이란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이제 60fps 애니메이션을 구성을 하면 60분의 1초 간격으로, 즉 16.6ms마다 세 프레임이 보여져야 합니다. 그런데 세 프레임이 보여져야 할 시점에 새 프레임을 생성하지 못해서 이전 프레임이 다시 보여지게 되는 경우가 생기는데 이때 프레임이 드랍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프레임 드랍이 자주 발생을 하면 애니메이션이 이제 부자연스럽게 보여질 것이고요. 그리고 프레임 간 시간 차이가 작을수록, 즉 FPS가 높을수록 애니메이션이 매끄럽게 보일 것이고, 들쭉날쭉한 FPS보다는 일정한 FPS가 매끄러운 애니메이션을 보여줄 수 있을 것입니다. 네, 데모를 통해서 이제 일정한 FPS와 일정하지 않은 FPS의 차이를 한번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위쪽 동영상은 60fps로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 이제 애니메이션이고요. 아래 동영상은 FPS가 일정하지 않죠. 이제 숫자가 나와 있는데 확실히 일정하게 FPS가 유지되는 애니메이션이 좀 더 매끄러워 보이는 것을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영상은 일정하지만 서로 다른 FPS로 돌아가는 애니메이션을 동시에 보여주는 영상입니다. 예, 당연한 얘기지만 이제 보시는 것처럼 FPS가 높을수록, 그러니까 일정한 FPS를 유지하더라도 FPS가 높을수록 더 매끄럽게 보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니터가 지원하는 최대 주사율에 맞춘 FPS로 애니메이션을 구성하는 것이 가장 보기 좋은 애니메이션이 되겠죠. 네. 이 아래 사이트를 가시면은 다양한 테스트를 할 수 있는 테스트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중에서 일부분의 테스트만을 보여드렸는데 다양한 현상들을 이제 시뮬레이션 해볼 수 있으니까 한번 보셔서 관심 있으시면 들어가셔서 데모를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어떻게 프레임 타이밍을 잡아야 매끄럽게 보이는지 이 두 프레임 타이밍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가지 프레임 타이밍 모두 최소한 모니터 리프레시 레이트 이상으로 프레임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모두 매끄러운 애니메이션으로 보일까요? 먼저 부드러운 애니메이션 프레임 타이밍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것은 모니터의 리프레시 인터벌에 맞춰서 타이밍을 잡고 있습니다. 모니터 리프레시 인터벌 시작 때 새 프레임 생성을 시작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새로운 프레임 생성이 이 타이밍 안에 이루어질 수 있다면 매 모니터 리프레시 때마다 새로운 이미지가 모니터에 보여질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그리고 프레임 생성이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으면 이제 아이들 타임을 활용해서 백그라운드 작업들을 수행할 여지도 생기게 됩니다. 이것은 프레임 타이밍을 컨트롤하지 않을 때의 모습인데요. 이것은 프레임 생성이 끝나면 바로 다음 프레임을 생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에서 두 번째 모니터 리프레시 때 프레임 1이 화면에 보여지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 모니터 리프레시 때 프레임 3이 화면에 보여지게 될 것입니다. 프레임 3 이전에 프레임 2가 생성이 되었지만 보여지지 않고 버려지게 돼서 결과적으로 이제 리소스만 낭비한 것이 되어버렸는데요. 또 각 프레임들의 생성 시작 시간이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프레임 간 시간 간격이 고르지 않습니다. 이것은 애니메이션의 품질에도 큰 영향을 주는데 이로 인해서 매 리프레시마다 새로운 이미지가 보여지더라도 매끄럽지 않은 애니메이션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이 케이스처럼 프레임 타이밍을 고려를 하지 않는다면 리소스는 리소스대로 많이 쓰면서 그리고 빠르게 프레임을 만들어내지만 매끄럽지 않은 애니메이션으로 보여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의 그림처럼 정확한 프레임을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브라우저에서 이제 어떻게 첫 번째와 같은 모양으로 프레임 타이밍을 잡는지, 모니터 리프레시 레이트에 맞춰서 프레임 타이밍을 잡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가장 첫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이 이 타이머를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이 60Hz 모니터의 리프레시 레이트 인터벌과 매칭이 되게 16.6ms마다 타이머를 돌려가지고 이제 프레임 생성을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 방식을 사용하면 초당 60프레임을 만들어낼 수 있지만 모니터 리프레시 인터벌을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프레임 드랍이 발생할 수 있는 거죠. 이 리프레시 2 이전에 이 그림에서 리프레시 2 이전에 프레임 1이 완성이 돼서
모니터 리프레시 2 때 프레임 1의 이미지가 모니터에 반영이 되지만 리프레시 3 때, 모니터 리프레시 시간 3 때 프레임 2가 아직 완성이 되지 않아서 이 프레임 드랍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 애플리케이션은 타이머를 이용을 해서 일정한 간격으로 16.6ms마다 프레임을 잘 생성을 하더라도 이렇게 모니터 리프레시 레이트와 맞지 않는다면 이 프레임 드랍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타이머 방식의 이러한 문제 때문에 이 브라우저에서는 이제 모니터 리프레시에 얼라인되게 이제 프레임 타이밍을 잡아가고 있는데요. 어떻게 하면 모니터 리프레시 인터벌에 매칭이 되게 프레임 타이밍을 잡아갈 수 있을까요? 네, 예상하시는 대로 아까 설명드렸던 이제 V싱크를 활용하는 건데요. 앞에 배운 지식 섹션에서 이 V싱크 펄스가 발생할 때마다 모니터 리프레시가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이 V싱크 펄스가 언제 어떤 주기로 발생하는지 어플리케이션에서 알 수 있으면 모니터 리프레시와 매칭이 되는 프레임 타이밍을 잡을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V싱크 정보를 어플리케이션이 어떻게 알아내는지 잠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선 이제 OS 플랫폼별로 이제 V싱크 정보를 어떻게 얻어올 수 있는지 살펴볼 텐데요. 이게 어려울 것 같지만 대부분의 OS에서 이제 관련 API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정보를 얻어올 수 있고요. 그래서 오늘은 간단히 이제 플랫폼별 API만 소개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세히 알고 싶으시면 이제 제가 설명드린 API 레퍼런스를 보셔서 사용하시는 OS에서 어플리케이션을 구현을 하셔서 테스트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선 윈도우즈인데요. 윈도우즈는 DWM이라는 이 데스크탑 윈도우 매니저라는 모듈을 통해서 V싱크 정보를 얻어낼 수 있습니다. 이 DWM은 이제 윈도우즈 서페이스 컴포지팅 같은 것을 담당하는 모듈인데요. 이 DWM이 사용되면 이제 모든 모니터가 이제 프라이머리 모니터에 인터벌을 맞추기 때문에 여러 모니터를 사용을 하는 경우라도 이제 모든 모니터가 같은 V싱크 인터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사용하는 윈도우즈가 DWM이 켜져 있는 버전을 사용하는 것이라면 여기 있는 DWM get compositing timing info라는 시스템 API를 사용을 해서 이제 내 윈도우의 V싱크 인터벌, 현재 V싱크의 시작 시간이 언제인지 그리고 인터벌이 언제인지를 통해서 이 다음 V싱크가 언제인지를 예측할 수 있는 값을 얻어올 수가 있습니다. 이 DWM은 윈도우즈 비스타부터 적용이 돼서 비스타 이전 버전에서는 이전 버전인 XTP 같은 경우에는 윈32 API인 get 모니터 인포를 통해서 정보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네, 이제 안드로이드 OS에서는 코레오그래퍼라는 것을 통해서 모듈을 통해서 V싱크 정보를 알아낼 수 있는데요. 이 코레오그래퍼는 젤리빈 V16에서부터 이제 소개가 되었습니다. 이 시스템의 V싱크에 맞춰서 이제 애니메이션, 인풋 핸들링, 드로잉 작업을 진행을 하게 돼서 그 젤리빈부터 이제 그래픽 성능이 획기적으로 이제 향상이 되게 되었죠. 그래서 이 코레오그래퍼에 프레임 콜백 인터페이스라는 인터페이스를 구현을 해서 이제 등록할 수 있는 API를 코레오그래퍼가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이 콜백을 구현을 해서 등록을 하게 되면은 매 모니터 리프레시 주기에 맞춰서 등록한 콜백을 호출해 줍니다. 이를 통해서 이제 어플리케이션은 이 안드로이드가 돌아가고 있는 시스템에 이제 V싱크 주기를 알 수가 있게 되겠죠. 네, 그리고 macOS 10 같은 경우에는 이제 CV 디스플레이 링크라는 모듈이 있는데요. 이 안드로이드에서의 이제 프레임 콜백을 등록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비슷하게 CV 디스플레이 링크 아웃풋 콜백 인터페이스를 구현을 해서 등록을 하면 macOS 10에 이제 프레임 타이밍이 시작 때 이제 호출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콜백이 호출될 때 전달되는 이제 파라미터를 통해서 이 인터벌을 이제 V싱크 인터벌을 구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콜백을 가지고
이 프레임이 언제 시작을 했고 다음 프레임은 언제 시작이 될지를 예측을 할 수 있게 되겠죠. 네, iOS도 마찬가지로 macOS 10처럼 CA 디스플레이 링커라는 시스템 타이머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이 모듈에 그 셀렉터를 등록을 하게 되면은 이 매번 프레임 타임 시작할 때마다 그 셀렉터를 이제 호출시켜 주기 때문에 iOS 어플리케이션에서도 시스템의 그 V싱크의 시작 타임과 인터벌을 알 수 있어서 정확한 프레임 타임, 현재의 프레임 타임을 이제 예측할 수 있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리눅스의 경우는 이제 엑스윈도우라는 이제 그래픽 서버가 보통 사용이 되잖아요. 이 엑스윈도우가 이제 그 윈도우 컴포지팅을 같은 일을 담당을 하고 있는데요. 이 엑스윈도우에서 이제 오픈제를 사용을 하기 위한 익스텐션인 GLX 익스텐션이 있습니다. 이 익스텐션을 통해서 이제 현재의 프레임 타임이 언제인지, 프레임 인터벌이 언제인지를 이제 가져올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RNR이라는 이제 프로토콜이 있는데 이 프로토콜이 좀 더 GLX보다 좀 더 신뢰성 있는 리프레시 레이트를 제공한다고 알려져 있어서 이 GLX 익스텐션과 RNR 프로토콜을 사용을 해서 정확한 프레임 타이밍 구성을 위한 정보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제 여러 OS에 대해서 제가 아는 이제 모든 OS에 대해서 V싱크 정보를 어떻게 얻을 수 있는지를 이제 알아보았는데요.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이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방식인 이제 콜백 방식인데요. 시스템에서 새 프레임 생성 시작이 가능한 시간에 이제 등록한 콜백을 호출해 주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을 사용을 하면 애플리케이션은 콜백이 호출될 때 새 프레임 구성을 시작을 하면 되겠죠. 그리고 인터벌을 예측을 해서 언제까지 프레임을 완성해야 될 것도 예측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모니터 리프레시 레이트에 맞게 콜백이 호출되고 인터벌을 예측해서 정확한 프레임 타임을 이제 구성할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로 이제 쿼링 방식인데요. 시스템의 V싱크 정보를 물어보는 방식입니다. 주로 윈도우즈와 리눅스에서 제공하는 방식인데 이러한 방법으로 제공하는 OS에서는 V싱크를 정보를 가지고 자기가 이제 타이머를 활용을 해야 되겠죠. 타이머를 활용을 해서 이제 다음 프레임 타임 때 이전에 가져온 V싱크 정보를 가지고 타이머를 만들어서 이제 어플리케이션이 다음 프레임 타이머가 실행을 시킴으로써 이제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V싱크 정보를 가지고 이제 타이머를 활용을 해서 이제 프레임 타이밍을 이제 잡아갈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V싱크는 그리고 이제 V싱크 펄스는 항상 일정한 게 아니고요. 한번 PC가 딱 뜨고 난 이후에 정확히 16.60Hz인 경우에 정확히 16.6ms마다 한 번씩 이렇게 V싱크가 호출되면 좋겠지만 그렇진 않고 V싱크 펄스가 드리프트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딜레이가 조금씩 생겨요. 그래서 한번 V싱크가 0초에 일어났고 다음 V싱크가 16.6ms에 일어났다고 해서 이 다음 V싱크가 33.2ms에 일어난다고 하는 보장이 없어요.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한 번 가져와서 이제 그 인터벌의 배수로 사용을 하게 되면 안 맞을 수가 있기 때문에 자주 쿼리를 해가지고 이제 V싱크 정보를 갱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몇몇 플랫폼에서는 이제 V싱크 쿼리를 할 때 또는 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콜백을 등록하게 되는데 이제 콜백을 등록하기 위한 설비들을 구동할 때 이제 오버헤드들이 있습니다. macOS 10 같은 경우는 이제 별도의 스레드가 사용되는 것도 때때로 이제 큰 오버헤드가 될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드리프트를 고려해서 매 주기마다 이제 V싱크 정보를 가져오기보다는 이제 드리프트도 고려하면서 이 오버헤드도 줄이는 이제 뭐 한 5초에 한 번씩 정보를 갱신한다거나 하는 방식으로 이제 오버헤드를 줄일 수도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브라우저가
이제 디스플레이 리프레시 레이트에 얼라인 되게 이제 프레임 타이밍을 구성을 하기 위해서 이제 V싱크를 어떻게 가져오는지 이제 알아보았는데요. 이제 이러한 기법들은 이제 브라우저뿐만이 아니라 이제 정확한 FPS를 원하는 애플리케이션 개발할 때도 이제 활용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사용하는 이제 툴kit들이 있을 텐데 여러분이 사용하는 툴kit이 뭐 이제 프레임 콜백이나 와이드 콜백들을 제공을 할 텐데요. 이러한 콜백들이 이제 정확히 어느 시점에 호출되는지 이제 알아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안드로이드를 사용한다면 뭐 GL 서페이스 뷰의 온드로우 프레임이 그 V싱크 인터벌에 어느 시점에 호출이 되는지 정확히 파악하고 사용을 한다면 좀 더 매끄럽게 애니메이션을 구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제 브라우저가 모니터 리프레시 레이트와 매칭이 되게 프레임 타이밍을 어떻게 구성하는지 알아보았는데요. 이렇게 구성한 프레임 타이밍 정보를 브라우저에서는 어떻게 활용을 하고 있는지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이제 브라우저 내부 스케줄링입니다. 이제 브라우저가 한 프레임을 완성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요. 이제 정확한 프레임 타이밍 구성을 통해서 데드라인을 설정을 할 수 있게 돼서 이제 여러 태스크들을 그 데드라인 안에 처리할 수 있게 최적화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긴 것이죠. 이제 이거는 이제 브라우저의 또 다른 파트의 일이므로 이제 간단하게 이 정도로만 설명을 하고 넘어가고요.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웹 애플리케이션 스케줄링입니다. 이제 우리 현대의 모던 브라우저는 그 웹앱을 실행하는 이제 플랫폼이 되어가고 있는데요. 따라서 브라우저도 안정적인 웹앱 실행 환경을 이제 제공할 필요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안정적인 웹앱 실행을 위해서 이제 브라우저에서 해줘야 되는 일이 많이 있겠지만 이제 이번 세션에서는 이제 프레임 타이밍과 관련된 주제이므로 이와 관련된 부분인 이제 애니메이션 태스크와 새로 더블 스래시 표준으로 준비되고 있는 이제 아이들 콜백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제 많은 개발자분들이 이제 애니메이션을 구성을 할 때 이제 리퀘스트 애니메이션 프레임 API를 이용해서 이제 실행시키고 싶은 애니메이션 태스크들을 이제 등록을 하게 되는데요. 이 브라우저는 이 등록한 태스크를 언제 호출을 해야 할까요? 네, 이 리퀘스트 애니메이션 프레임 스펙에서 이제 가져온 내용인데요. 스펙을 보면 유저 에이전트는 등록된 애니메이션 태스크들을 디스플레이 리프레시 레이트와 매칭되는 인터벌로 실행을 한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발자들은 이제 스펙에 언급된 내용처럼 등록한 애니메이션 태스크들은 이제 모니터 리프레시 레이트에 맞게 호출될 것이라고 당연히 예상을 하고 있겠죠.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제 브라우저가 정확히 그런 인터벌에 그 등록된 태스크들을 호출시켜 주지 못한다면 이제 브라우저가 예상해서 구현한 내용과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게 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크로미움 브라우저의 경우에는 이제 앞 섹션에서 이제 설명한 방법으로 구현한 이제 프레임 타이밍을 위한 프레임워크가 있고요. 이 애니메이션 콜백은 이제 프레임 타임의 시작 시간에 호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호출을 함으로써 이제 스펙의 정의대로 이제 디스플레이 리프레시 레이트에 맞게 프레임마다 한 번씩 호출을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매 프레임의 시작 시간에 등록된 애니메이션 콜백을 호출해 주고 있기 때문에 이 애니메이션 콜백이 빠르게 실행이 된다면 이 다음 모니터 리프레시 때 이제 여러분들이 구현해서 이렇게 뭔가 설정한 웹페이지 내용이 웹앱의 내용이 모니터에 반영이 되게 되겠죠. 그래서 이 브라우저가 정확한 프레임 타이밍이 컨트롤이 되지 않으면 이 스펙에 정의된 것처럼 이 디스플레이 리프레시 레이트와 매칭이 되게 애니메이션 태스크를 실행하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크로미움 같은 경우에는 점점 더 정확하게 모니터 리프레시 레이트와 맞게 이제 프레임 타이밍을 이제 구성하려고 계속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점점 더 이 개발자가 등록한 애니메이션 태스크들은 정확히 프레임 타임의 시작 시간에 호출이 되도록 이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호출이 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두 번째로 이제 리퀘스트 아이들 콜백인데요. 이 리퀘스트 아이들 콜백은 이제 많이 들어보시진 않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지금 스펙이 제정되고 있는 중이고요. 대부분 많은 브라우저들이 구현을 하고 있지 않고 제가 알기로는 이제 크로미움이나 모질라에서는 구현을 한 것 같고 사파리나 뭐 IE에서는 아직 구현을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스펙이 이제 리퀘스트 아이들 콜백이라는 이제 스펙인데요. 이 스펙은 아이들 타임에 등록한 아이들 콜백이 실행된다고 하는데 이 아이들 타임이 어떻게 예측이 되는 건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도 이제 리퀘스트 아이들 콜백의 스펙 중 일부분을 발췌한 내용인데요. 이 등록한 아이들 콜백은 인풋이나 애니메이션, 프레임 컴포지트 같은 중요한 태스크들을 처리하는 태스크들과 같은 이벤트 루프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 콜백의 실행은 이러한 중요한 태스크들에게 딜레이를 주지 않고 아이들 콜백을 스케줄링 한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같은 이벤트 루프를 사용을 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중요한 태스크들을 방해하지 않고 아이들 콜백들을 실행할 수 있을까요? 네, 이 API를 통해 이제 등록한 콜백이 호출될 때 이제 파라미터가 전달이 돼요. 이제 파라미터가 전달이 되는데 이 파라미터를 통해서 개발자들은 이 아이들 타임이 끝나려면 주어진 아이들 타임이 끝나려면 얼마의 시간이 남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 콜백이 실행될 때 이 파라미터를 통해 전달된 오브젝트를 가지고 남은 시간을 체크해 가면서 이 남은 시간이 0이 되면 이제 리턴을 해야 되겠죠. 이제 리턴을 하지 않으면 당연히 이제 같은 이벤트 루프를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이제 앞에 다음 프레임 구성을 위한 중요한 태스크들이 이제 블락되기 때문에 이제 어플리케이션 성능이 떨어지게 되는데 이 리메인 타임을 이제 검사를 해가면서 0이 되면 이제 리턴을 리턴을 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이 스펙이 이제 원하는 목적이고요. 그러면 이 리메이닝 아이들 타임이 이제 어떻게 측정이 될까요? 예, 많은 분들이 이제 아시는 것처럼 이제 브라우저의 이제 각 프레임은 이제 멀티 스레드를 통해서 사용해서 이제 구성이 됩니다. 보통 이제 메인 스레드에서 웹 엔진, 자바스크립트 엔진이 수행하는 이제 자바스크립트 스크립트 실행, 뭐 레이아웃, 페인트 동작이 진행이 되고 다른 스레드들에서 뭐 레스터라이제이션이나 컴포지팅 등의 동작이 수행이 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메인 스레드의 이 잡이 빠르게 수행이 완료가 되면 다음 프레임까지의 시간이 남을 수가 있습니다. 다음 프레임에 남을 수가 있게 되는데 이 시간을 이제 아이들 콜백을 실행할 때 사용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 아이들 콜백이 아까 스펙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엔진이 사용하는 이벤트 루프를 같이 사용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 메인 스레드가 쉬는 시간이 있어야 아이들 콜백이 실행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지금 크로미움 같은 경우에는 이 다음 프레임 타임을 예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아이들 콜백에게 허용할 수 있는 아이들 타임을 정확히 알려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한 프레임 물론 웹 앱이 바쁘지 않는 경우에, 그러니까 유저 액션이 없어서 새로운 프레임이 만들어질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이제 웹 프레임이 아이들이기 때문에 그 프레임을 다 사용할 수가 있겠지만 프레임이 바쁘게 구성이 되고 있는 와중에도 이 잠깐의 아이들 타임을 가져올 수가 있게 되는데 이렇게 가져올 수 있게 되는 이유는 이 크로미움이 이 프레임 타이밍을
디스플레이 리프레시 레이트에 맞춰서 정확히 구성을 하고 있고 다음 프레임이 언제인지를 예측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바쁜 와중에도 이 다음 프레임이 언제까지인 것을 계산을 해서 그 남은 자투리 시간을 아이들 타임 콜백을 실행하는데 이제 활용을 할 수 있게 만들어 준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프레임 타이밍 컨트롤이 정확히 되지 않으면 이런 아이들 콜백을 실행시킬 수 있는 설비를 구현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아이들 콜백도 이 정확한 프레임 타이밍이 기반이 되어야만 이제 브라우저가 구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시 한번 이제 정리를 하면은 이 리퀘스트 애니메이션 프레임이나 리퀘스트 아이들 콜백은 이제 정확한 프레임 타이밍이 기반이 되지 않으면은 이제 브라우저에서 그 스펙에 정의된 내용의 동작성을 이제 보장하기가 힘들게 되겠죠. 네, 이제 그 자, 이번 세션에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간단히 썸머리를 하면 이 세션에서 이제 V싱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알아봤고요. 이 어플리케이션에서 V싱크 정보는 어떻게 얻을 수 있는지, 그리고 브라우저는 V싱크 정보를 활용해서 이 디스플레이 리플레시 레이트와 얼라인되게 프레임 타이밍을 구성하는지, 어떻게 구성을 하는지, 그리고 이 V싱크를 가지고 구성한 프레임 타이밍이 윈도우즈 API인 브라우저 윈도우 API인 리퀘스트 애니메이션 프레임이나 리퀘스트 아이들 콜백에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았습니다.